원조 K-팝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오늘 또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용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재미난 부산에 관련된 노래들 들어봤는데 우리 부산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뭐 화물선, 여객선, 어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배가 드나들잖아요. 맞아요. 이 부산의 대중가요 중에서도 가끔 연락선이라는 선박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노래 제목에 이 아날로그 냄새가 무신 풍기는 연락선이 들어간 그런 최초의 노래를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예. 가끔 우리가 그 가요 무대 등을 통해서 연락선을 떠난다는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6월에 OK 레코드사에서 발매를 했는데요. 노랫말은 조명환과 함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가요계를 이끈 양대 자사의 한 사람이죠. 박영호가 했고요. 예. 작곡은 OK 레코드사 전속 작곡가였던 김승규인데요. 그 사람은 그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이난영의 남편이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노래는 평양 하신상에서 악기 점원으로 일했던 장세정이 불렀어요. 네네. 그때 그녀 나이가 15세니까 요즘 같으면 중학생, 소녀티가 나죠. 그렇겠네요. 이게 1936년 평양 방송국 개국기념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곡을 불러서 정식 가수로 등단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 이제 나중에 한번 들어볼 텐데 이 곡 말고도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연락선이 등장하는 대중가요가 또 있잖아요. 예. 오륙도 돌아가는 이 연락선마다 짜자잔짠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행제여. 바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서 바로 연락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장님, 여기서 연락선이라는 건 과연 어떤 배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 연락선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쪽 육상 교통을 이어주는 선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말하는 해협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대한해협이죠. 이걸 예전에는 그 해내탄이라 많이 불렀습니다. 그 사이를 오고 가는 선박을 말하는데요. 이런 배를 영어로 말하면은 페리라 부릅니다. 그 페리가 이 말이었군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시킨 이후인 1970년에 연락선이 오간 해역에 다시 여객선을 띄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락선이 아닌 페리라는 명칭을 선명에 붙이게 되는데요. 1970년에 일본 국적선은 간부 페리, 1983년에 띄운 우리나라 국적선은 부간 페리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간 페리가 여기서 나온 거였군요. 그 시대의 흐름에 연락선에서 이제 페리로 바뀌게 되었는데, 근데 본래 이 연락선은 일본이 띄운 배잖아요. 맞습니다. 연락선의 본래 명칭을 좀 살펴보면 이 배의 성격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연락선이란 이름 석자 속에는 숱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과 슬픔, 즉 외환이 깊게 배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배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연락선의 본래 명칭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연락선이란 이름 앞에 국적과 입출항지를 넣게 되면 간부 연락선이 되고요. 여기에 철도란 교통수단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간부 철도 연락선이 됩니다. 이게 본래 연락선의 정확한 명칭이 되죠. 그러니까 연락선은 알겠는데 그 앞에 붙은 간부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어렵네요. 이 간부라는 이름 속에는 일본의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기서 간과 부는 이 연락선의 입출항지를 말하는데요. 먼저 간은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지칭하고 있고요. 부는 우리나라 부산을 지칭하죠. 시모노세키를 한문으로 쓰면은 아래 하자에 빗장간을 써서 하간이라 부릅니다. 일본적으로 양쪽 항구 이름을 붙여 명칭화하려면은 첫 글자를 따는 것이 상례인데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방금 저기 하관과 부산의 첫 글자 따면 하잖아요. 하부가 돼야 되는데. 이 관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그렇죠. 만약 그 하부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 하자가 들어가니까 일본이 좋아할 수가 없죠. 이걸 일본어로 훈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다를 하거든요. 시다 아래란 뜻이죠. 또 하부
또 하루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감히 조선 앞에 이런 글자를 쓰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1943년에 똑같은 해역에 수송용 전강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일본 하카다 이를 한문을 하면 박다라 부릅니다. 이 부산 간의 연락선을 띄우게 되는데 그때 첫 글자를 따서 박부 연락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릴 그 당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 당시에서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게 막 바뀌니까 더 신경 쓰였겠는데요. 아니 아리아트 쓰면 이제 자기네들 자존심 구겨질까봐 은근히 고민한 흔적이 이 관부로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결국은. 그럼 관부 연락선은 그럼 언제 띄어진 거예요? 예, 그 20세기 초 러일 전쟁을 승리를 이끈 일본은 그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임을 자임을 하듯이요. 대국주의와 팽창주의로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열도의 산양성 철도하고요. 조선의 갱부선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선박을 띄어서 대륙 진출을 위한 물적, 인적 수송 수단을 독단적으로 구축을 하는데요. 훗날 이게 대륙 침략과 우리의 자본을 수탈하는 통로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간부 철도 연락선은 1905년에 갱부선이 개통되던 그해 9월 11일에 일기한이란 그 선박을 시작으로 객일로 대한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달 후에 다시 11월 1일에는 대마한을 띄어서 두 척의 교대로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부산항에 청한 간부 연락선은 1945년 6월 운항이 중지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두 13척이 다녔고요. 수선 인원만 하더라도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천만 명. 와. 정말 이 연락선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자죠. 이 사람들 비롯해서요. 그다음에 이주 농민이라든지 경제 경력을 높여가지고 한번 챙기려는 상공인들 그리고 여행자들, 그 수학여행 학생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신학문을 배운답시고 유학생이라든지 일터를 찾아가는 노동자, 전시체제가 한창인 1930년대 말에는 징용이라든지 징병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그 도항자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1937년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를 부를 당시만 해도요. 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일터를 찾아 나선 젊은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무렵에 부산항을 오갔던 간부 연락선은 조선인에게 아주 친근감으로 다가서는 선명을 붙인 삼천통급의 신라, 창경, 갱복, 덕수한이라는 네 척의 선박이었습니다. 오늘날 부산항 제1부도가 당시 간부 연락선이 접안하는 전용 부도 역할을 했었죠. 사실은 그 당시에 유학이나 뭐 직업으로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관문의 역할을 이제 해준 것이네요. 그리고 가족, 친지, 뭐 사랑하는 인가의 이별 또한 요 부산항에서 했겠네요. 제1부도죠. 제1부도.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그 연락선의 쌍구동동 소리에 정도님을 부여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손수건이 눈물에 흠뻑 젖어서 눈물 젖은 손수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별 슬픈 아픔은 어디 부산항 부두가에만 있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울분에 맺힌 다양한 한은 이렇게 장세정의 애절한 목소리에 담아서 그 당시 시대 정서를 대변했던 거죠. 특히 이 노래를 만든 작사 작곡가는 그 간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음악 공부하러 갔던 유학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산항을 드나들며 이러한 이별 장면에 익숙했댔거나 아니면은 자주 이런 모습을 목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얼마나 그랬으면 더 애절함과 이런 얘기들 더 잘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겁니다. 당시 부산항은 한마디로 이별 슬픈 아픔에 눈물 젖은 부산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눈물도 유학을 간답시고 사랑하는 인가의 이별은 그나마 낫죠. 얼마 후 징용이다 학병이다 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부산항엔 그야말로 생이별의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앞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나오는 연락선이란 이 배는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안고 행제들을 싣고 떠난 선박임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락선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제대로 공부한 느낌이고 이 시간의 주제고 이제 오늘 연락선을 떠난다를 한번 들어볼 텐데 장세정이란 가수가 이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당대 최고의 여가수인 이난영과 쌍벽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자, 장세정의 노래 연락선은 떠난다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시오.
진정커 당신만을 진정커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울지를 말아요. 파도는 출렁출렁 연락선은 떠난다. 청둔님 껴안고 먹으러 와옵니다. 오로지 그대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한숨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울지들 말아요. 아, 역사를 또 듣고 나니까 좀 괜찮네요 또. 그렇죠.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